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자, 매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는 닥터스탁 시즌3는 매일매일 네이버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또 많은 소통과 참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전장 시장 분석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막바지 알찬 공략주까지 1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스탁은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적어주시고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식 닥터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방송 시간 동안 문자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2024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영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무료 선물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전 무료 종목 3일 체험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도 받아가셔서 혼자 투자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또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또 방송 열심히 시청해 보시고 그다음에 장 마감하고 나서 4시에 시장 흐름과 종목 이야기 또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이 모든 것들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닥터스탁 시즌3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식 닥터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도 시장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12월 FOMC 의사록이 나왔었는데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들이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약화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간밤에도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또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코스피가 2,600선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2,583선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88%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863선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업종,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해운주들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해운주들의 주가 흐름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정부가 이 홍해 해협에서 해상 물류 차질로 인해 운송 기간이 증가하고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또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해운주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20%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HMM도 2% 강세, 대한해운도 3%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오늘도 대형주들 여전히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일단은 정설은 오늘 장이 빠지는 정설은 어제 말씀하신 대로 12월 FOMC 의사록 발표 때문이다라는 일단 정설입니다. 일단 의사록 발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가 고점이거나 고점 부분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금리 인하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해 분명히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 한동안 제약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즉 3월 달쯤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거의 이제 페드와치에 따르면은 매달 금리 인하하는 매 FOMC마다 금리 인하하는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내년에 6번에서 7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고금리가 어느 정도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면서 시장이 좀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정설인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페드와치입니다. 페드와치가 지금 밑에 이제 숫자는 안 보실 텐데 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3월달 거거든요. 3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73%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69%대까지 내려왔다가 오늘은 이제 66%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시장을 누르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페드 와치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한 번에 FOMC마다 한 번 금리 인하를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가장 적절한 거는 금리 인하 한 3번 정도가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FOMC에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경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드 와치에서 매달 금리 인하, 매 FOMC마다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일 수 있겠죠. 하나는 연준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 믿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매 FOMC마다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희망을 담은 게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희망을 담은 게 아니라 정말 적절하게 예측을 해봤더니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어가지고 FOMC마다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 FOMC마다 금리 인하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고 지금처럼 약간 기대감이 꺾이는 정도가 사실은 시장 참가자들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꺾인 것들,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꺾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FOMC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것보다는 어느 고점에서 어느 정도 고점의 차익 물량이 나온다고 보는 게 좀 낫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은 나스닥도 지금 거의 정고점, 신고가 인근에 와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전부 다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가 유동성 강세의 끄트머리였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 고점입니다. 근데 나스닥도 지금 전고점 인근까지 왔죠. 다우존스는 이미 전고점을 살짝 돌파했다가 그 인근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P 같은 경우도 딱 전고점까지 가서 전고점 인근의 저항을 받는다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유로스톡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눌림목을 주는 정도로 보는 게 맞다. 전고점 신고가 랠리를 하기에는 아직 시장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은가. 말씀드렸다시피 페드와치 6번에서 7번의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확실히 과한 부분이 있고 지금은 신고가 영역에서의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하나 부각이 됐죠. 이란 솔레이마니 4주기 추모 시vik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솔레이마니 같은 경우는 네. 과거에 혁명 수비대 정예 부대 쿠두스 군을 이끌던 군부 실세였었는데 네. 2020년 1월 3일 날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국 드론 폭격으로 실제 미국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이제 폭발 사고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 이스라엘을 테러 배후로 규정하면서 관련해서 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WTI 기준으로 유가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3%가 넘게 어제 WTI가 올라가면서 유가에 대한 불안감들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키울 수 있는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쪽 뉴스도 한번 잡아봤고요. 그럼 우리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실 텐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우리 시장이 아까 이제 제가 월봉을 보여드렸을 때 다른 나라들의 그 주가는 전부 다 월봉에서 신고가인데 우리 신고가는 3,300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만큼 갔으면 3,300 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무 멀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저항을 받을 때 우리는 신고가가 아니라 직전 고점 2,600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상대적으로 부실한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말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 매수자의 관점을 봤을 때는 신고가에 있는 종목보다는 어떻게 보면 눌림목이 있는 종목들, 덜 간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지금 매수 관점에서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일봉상의 추세가 꺾였느냐라는 말씀들을 지금 많이 하시는데 일봉상을
펼쳐놓고 보면은 지금 보시면 오늘 중요한 구간 최근에 올라올 때 보시면은 21선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를 주고 왔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21선과 481선 장기 평대와 단기 평대에서 지지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음봉 이제 장 후반에 밑에 꼬리를 낸다든지 혹은 오늘 하락하더라도 내일 양봉으로 돌려낸다면 21선 지지를 확인하는 구간이거든요. 21선 지지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중기적으로 추세가 계속 상방으로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일단 지금 바로 이제부터 시장 뽀개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담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천천히 모아가시면 전략이 또 유효하다. 특히 그중에서도 외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유효하다고 보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외인이 선물에서 강한 매도를 보여주니까 시장이 급락을 했거든요. 지금 시장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외인입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문제들 제가 여러 번들 특집처럼 길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크게 시장을 드라이브 할 만한 힘이 없고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태형건설 이슈도 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기관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어쨌든 간에 돈을 맡겨야지 그 자금을 운영하는데 개인들의 가계부채 때문에 여력이 없어진다면은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 돈이 말라가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외인들이 드라이브하는 종목들 위주로 모아가시면 좋겠다. 21선 깨지지 않는 이상 추세는 꾸준히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고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인식과 함께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체크를 보셔야겠고요. 코스피가 오늘 또 이제 2,580선 초반대까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21선 지지가 된다면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전망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어제 오늘 시장이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영재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방송 시간 이후에도 더 많은 내용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고요. 참여 코드 2024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영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선물은 장전 무료 종목 3일 체험권인데요. 이것도 역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니까 또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오전장 움직였던 특징주들에 대해서 분석과 또 전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특징주를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유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어제 이제 WTI가 3%가 넘게 상승했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폭탄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도 있고 지금 홍해 쪽 분위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홍해에서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라는 곳은 세계 해상 무역의 15%가 홍해를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곡물 무역의 8%, 석유 해상 무역의 12%, 액화 천연가스의 8%가 지나가는 곳이 이 홍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홍해 길이 막히니까 지금 희망봉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쭉 돌아가가지고 지금 이제 물류비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해상 물류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이런 12개국이 후티 반군과의 어떻게 보면 경고를 날리면서 지금 최근에 어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관련된 미 사단, 해양 사단들이 지금 가서 출동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함대들이 지금 출동을 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유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인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 화면 한번 보시면은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아까 볼 때는 상한가까지 안 들어갔었는데 오늘 갭상승 이후에 밑에 꼬리도 좀 냈지만은 결국 상한가로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사실은 이 리스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리스크는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 또 그 이전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부터 전 세계가 글로벌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글로벌화됐다가 지금은 지역 분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국가 우선주의, 자국 제일주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조금 예전보다 블록화되어 있는 상황,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도 어느 정도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황, 포탄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미 소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이 빠진 틈을 노려서 예멘 반군이라든지 또 이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도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좀 봤을 때 이런 리스크들,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올해 꽤 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유가 관련주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어쨌든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쫓아 들어가시기보다는 눌림목을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만 매매에 익숙하신 분들만 접근하시면 좋겠다. 다만 흥구소유 같은 경우도 자리를 완전히 만들고 올라간 거거든요. 눌림목 주고 쌍바닥 주고 그 다음에 상한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구간들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할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이지만 사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따라 타보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유가 관련주들을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하지만 오늘은 또 급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나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해 보시는 전략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두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 볼까요? 헬릭스미스인데요. 네. 저는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을 글쎄요.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저희 이모님이 이제 제가 주식을 하잖아요. 네. 주식을 하면은 주변에서 저보고 이제 어떤 종목이 좋냐고 엄청 많이 물어보시죠. 물어보기도 하고 뭐 맡기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다 가져가거든요. 저희 어머니 돈도 맡기지 않고 종목들도 이제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면은 저랑 같이 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모님이 친이모님이요? 친이모. 네네. 진짜 이모님. 네. 저기 식당 이모님 말고. 진짜 저희 큰 이모님이 증권사에 갔어요. 그래서 종목을 이제 우리가 증권사에 가면은 애널리스트하고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 영업사원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시는 분들은 정말 자산이 몇십억, 몇백억 되지 않는다면 다 여러분들 만나시는 분은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종목을 추천을 했어요. 헬릭스미스를요? 네, 그래서 네. 이 종목에 돈을 몰빵을 때립니다. 아이고. 그때가 이 종목이 한 15만 원대입니다. 15만 원이요? 거의 고점에 완전 고점에 네. 들어가가지고 15만 원, 14만 원대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이 종목이 3,990원입니다. 빼지도 못하고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헬릭스미스는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죠. 네. 한 5년 동안 끌고 왔어. 그때 이제 저희 이모님이 그 증권학직원한테 이거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답니다. 이거 임상 성공만 하면 간다. 임상 성공만 하면 간다 그랬다가 어제 나온 뉴스는 5년 동안 끌고 왔던 엔젠시스를 이용한 임상이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엔젠시스를 이용한 DPN,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임상시험 3상과 3상의 톱라인 데이터를 분석한가 주 평가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DPN 임상실험 3상 같은 경우는 첫 주사 후 180일 혹은 365일째 주 평가 지표를 분석하는 3-2상과 3-2상 B의 두 가지 연구로 진행이 됐는데 일주일간 180일째와 365일째를 지난 7일간 일평균 통증 수치와 위약군을 대비했을 때 차이를 조사하는 실험에서 위약군 대비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화면 한번 보시면은 어제 뉴스 나오고 점화 한 대 맞고요. 오늘도 지금 개파락을 크게 한 다음에 지금도 한 6%대 하락인데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실적이 나오는 제약 바이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이렇게 임상만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임상이 부러지면은 이게 언제 올라올지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적이 나오는 제약 바이오가 임상을 만약에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하락하다가도 실적과 이 종목 회사의 가치가 괴리가 있을 때 이 실적만큼 다시 올라오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근데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에 임상까지 실패해 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제약바이오 지금 괜찮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좀 나오는 제약바이오, 뒤가 있는 제약바이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헬릭스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헬릭스미스 또 이렇게 임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반작용에 대한 가능성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헬릭스미스 두 번째 특징주로 언급을 해드렸고요. 다음 특징주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 이제 상장한 종목이라서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민레이저라는 종목인데 네. 스펙 상장으로 이제 코스닥 입성을 한 종목입니다. DB 금융 스펙 10호 합병을 통해서 이제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네. 너무 많이 써먹었네요. 이모님이 얘기하다가 2차원지 제조 장비하고 자동차 제조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레이저 제조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레이저 웰딩 장비, 레이저 커팅 장비 등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이제 레이저 기술 적용한 주요 제품이 2차원지 레이저 제조 장비, 자동차 레이저 제조 장비, 기타 반도체나 전자기기 레이저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겁날 수도 있습니다. 상한가 들어가니까 내일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 같은 트렌드가 신규 상황 종목들이 가면은 무섭게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언제 꺾이느냐. 일단 갭상승 하다가 처음에 3일선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5일선도 없습니다. 하루 됐기 때문에 3일선 나왔을 때 3일선을 깨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 그 다음에 5일선이 등장할 때 됐을 때 5일선 깨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 그리고 5일선을 깨게 되면은 전량이 아니라 절반 정도만 덜어내시면서 분할 매도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신규 상승 종목이 이미 상한가 들어왔는데 새로 들어가시는 것들 따라가시는 매매는 좋지 않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들이 저조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이 지금 키 맞추기가 심하거든요. 내 종목이 가는 듯 하다가 안 가고 다른 종목들을 보니까 급등하는 것 같고 근데 급등한 종목들 보면은 대단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좋은 장입니다. 근데 내 종목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이 종목을 처음에 매수했을 때 왜 매수를 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보면 남의 종목들, 이미 간 종목들은 남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한빛레이저 현재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레이저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급등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천천히 접근해보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오전장 특징주 세 종목에 대한 전략들, 분석들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저희 또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매주 목요일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장 마감 후에 또 준비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라방 네. 4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사실 도원한컨님하고 둘이 라방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 그게 언제죠? 재밌었어요. 한 3년, 4년 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도원한컨님 할 때 참 재밌었는데 그러니까요. 외롭게 하려니까 옛날 같지 않습니다. 좀 심심하세요? 텐션이 올라가지 않아요. 한번 제가 가드릴까요? 그럼요. 텐션이 올라가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라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종목 이야기들 또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들 궁금하신 것들도 있을 거고 이제 새로운 종목들 새 부대에 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가져가야 될 종목인지 또는 죽여야 될 종목인지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장이 또 연이틀 하락하다 보니까 걱정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여러분들의 이야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오늘 4시 함께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밑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살짝 대주시면 요즘은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 클릭을 하시면 그 번호를 입력 코드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2023이었지만 올해는 2024년이죠. 2024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그 노란 톡방 안에 제가 4시쯤 되면은 링크를 띄워드릴 겁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또 좋았는데 이제 이번 주 되면서 새해가 시작이 됐지만 어제와 오늘 시장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후 4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또 많은 선물들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영재 보내주시거나 또는 QR코드
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 적어주시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2412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은 데모이고요. 매수가가 12,000원에 비중은 15%. 너무 답답하네요.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데모 현재 8,960원으로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좀 고점 가까이 있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모 어떻게 볼까요? 데모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많이 시세를 줬던 종목인데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하고 그 당시에 이제 대장급으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데모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완전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버티기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도 흐릿해지고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한번 시세를 줬다가 좀 흐릿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거래량도 많이 죽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거의 하루에 많이 나온 날은 20만 주까지 나오지만 안 나온 날은 3만 주대, 6만 주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8,000원대 종목이 3만 주, 6만 주면은 진짜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은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나거나 끝난다는 이벤트, 예를 들어서 뭐 협상을 한다거나 이러면 한번 뜰 겁니다. 그때 수급이 확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팔고 나서 그때를 보면은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실 게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까지 올해 끝날지 내년 끝날지 모르겠는데 끝날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 시간이 여유 있고 이 자금의 성격 자체가 여유 자금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들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특히 최근에 작년 10월부터 보면은 그래도 하방에서는 중요한 자리 한 8,000원대 중반 자리는 계속 지켜주고 있거든요. 누군가 이 물량은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들이 대부분 양봉으로 끝난 구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거래량이 크게 터진 날도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누군가 물량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8,500원에서 8,000원 사이 잡으시고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내 돈의 성격에 따라서 꾸준히 가져가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어쨌든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유가 된다면은 한 번은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내가 조금 급한 자금이다라고 하신다면은 기간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 2개월 기다려보겠다, 3개월 기다려보겠다 딱 정하시고 그 이유가 되면은 전쟁이 끝나서 뜨더라도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에 대한 대응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넥센타이어, 매수가가 8,200원에 비중은 10%. 좀 더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까요? 그리고 지금 비중을 늘리는 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넥센타이어 오늘 7,950원에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십니다. 살짝 손실 중이신데 이제 넥센타이어 타이어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는 잘 팔리는데 또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전기차 관련돼서 타이어가 아무래도 전기차가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 소모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관련주들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들이 있고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자동차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넥센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에 비해 쌉니다. 저렴한데 인식이 저렴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 좀 성장 가능성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타이어 회사들보다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저도 최근에 이제 타이어를 그러니까 넥센 타이어를 보다가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하다가 그냥 앞뒤 그냥 위치 교환하고 말았는데 내년 좀 교체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말았는데
넥슨 타이어 같은 경우는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본고 같은 거라고 밴 같은 게 와가지고 그 거의 이제 그 교체 비용만 주면은 타이어 비용만 주면은 무료로 이제 교체해주고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거든요. 특히 바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유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타이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제 이제 홈쇼핑을 봤는데 네. 홈쇼핑에서 그 제휴 카드를 하면은 넥센 타이어 월 렌탈비가 0원이라고 아, 그래요? 보면서 이거 낚이는데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네. 그만큼 좀 적극적인 프로모션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도 한번 보면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만 해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가 543억 적자였는데 작년 보면 3분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1,229억 흑자거든요. 흑자 전환을 했는데 지금 주가는 그 흑자 전환한 부분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밀리면 그래도 매물대가 한 7,700원대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시장이 정말 안 좋다 그러면은 장기 입형대까지 한 7,200원대까지도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사지 마시고 여기서 241선이 그래 걸려 있는 자리니까 내일 양봉 나오는 거 하나 확인해 보고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가 넘어갈수록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 타이어 같은 경우 아직 수혜를 받거나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은 실제로 전기차 때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넥센 타이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보유 가능하고 매수는 추가 매수는 양봉 하나 뜨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또 추가 매수에 대한 조언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들어오셔서 더 많은 내용들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2024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영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도 전문가님이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 장전 무료 종목 3일 체험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선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종목을 어떻게 고르십니까? 2,500개의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이 이제 방송에서 특징 들어가는 종목들을 많이 고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오늘 장 마지막에도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종목이 마음에 들으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보군은 많을수록 좋지만 또 2,500개의 후보군은 너무 많습니다. 이 후보금을 줄여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0개 중에 좋아하는 거 한두 개를 꼽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일단 2,500개에서 제외할 것들부터 뺍니다. 뺄 거 빼고 뭐 헬릭 스미스 빼고 네이처셀 빼고 뺄 거 빼고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서 이 틀에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고르는데 그런 것들을 그때 필요한 게 이제 검색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경험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종목을 고를 수 있는 후보군들을 2종목씩 장전 3일 동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샵 3772로 이영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바로 문자 받아볼 수 있고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내일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종목 후보군들 좀 받아가지고 수익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 노란톡에 제가 이제 추천해드렸던 말씀드렸던 장전 종목들 계속 브리핑도 드리고 있고 수익 인증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종목들을 들여다 못 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오늘 라이브 방송 때 정리를 해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라방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모든 것들을 받아가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3451번님께서 보내주셨고 종목은 BH, 매수가가 22,000원에 비중은 50%, 이 가격으로 다시 올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BH 현재 19,48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 수요 둔화 우려로 이제 애플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어제 오늘 이 아이폰 관련주들도 함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중도 좀 크신데요. 2만 원 이상까지 상승 다시 좀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이제 언제라는 게 중요하죠. 언제라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어제 이제 우리 시장 급락도 애플에 대해서 이제 투자회사 측에서 영국이었던가요? 투자회사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내면서 애플이 급락을 하고 애플을 급락하면서 AI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우리 시장도 같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수요 둔화가 우려가 되고 있고, 자, 최근에 이제 아이폰 15 나온,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 성능 내구도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영상들을 좀 봤는데, 생각보다 쉽게 깨지거나 또 그 카메라 부분이 탈락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더 판매의 수요를 끌어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이폰 15 나온 게 이 모서리 부분이 접착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폰 네. 쓰시니까 잘 아시지 않나요? 저는 되게 지금 한 12를 쓰고 있어가지고요. 아직도. 12요? 네. 아. 튼튼하더라고요, 12는. 12는 튼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15는 이 끝머리가 접착력이 부족해가지고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유튜브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수요 부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 BH나 이런 뭐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도 좀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흐름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8,000원대에서는 지지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대반등을 줘야 되거든요. 대반등을 줄 경우에 쌍바닥 자리가 나오는데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18,000원대를 깨지 않은 상황에서 쌍바닥을 이루면서 정고점까지 올라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폰 수요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지수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장전에 아까 이제 시황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우리 시장이 추세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 추세가 살아있고 만약에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지수 연동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18,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조금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8,000원과 함께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문자는 630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셀바스 AI, 매수가가 26,600원의 비중은 1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셀바스 AI 오늘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28,85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잠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볼까요? AI 테마가 한동안 엄청나게 이제 곽강을 받다가 네.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시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줄어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이 정말 안 좋은데 대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 관심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큰 손들이 이 종목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에 관련된 이슈가 한번 불 때 셀바스 AI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또 최근에 이제 뭐 한때는 이제 적자에 빠졌다가 최근에는 흑자로 올라온 회사이기도 한 만큼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보시면은 15,000원대 정도의 구간에서 한번 급등을 했다가 15,000원대까지 조정을 줬는데 이 자리에서 일단 깨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본다면은 단기 쌍바닥 2번 나오는 모습이고 이때 한번 2번 나오고 반등 줬다가 쌍봉 찍고 다시 한번 내려가서 저점을 올려주는 쌍바닥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으로 봤을 때 차트를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흐름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고 일단 직전 고점 25,000원대까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25,000원 잡아보시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셔도 되는 종목이다. AI 관련된 종목도 아직 죽지 않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도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0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 15,140원의 비중은 15%. 오랜만에 왔더니 반가운 이영지 전문가님 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오늘 이제 16,000원 이상을 찍고 내려와 버렸는데 일이 있어서 못 보고 계시다가 좀 놓치셨다고 합니다. 오늘 다시 고점을 좀 찍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다고 하는데요.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다시 한번 중간에 장중에 이제 6%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인데 다시 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건 한번 이제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고점을 돌파하는 건 수급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세력들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력들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력 형님들 정말 상한가 밀면 밀리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력 형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세력 형님이 직접 이야기하시기를 이거를 상한가를 만약에 늘려고 하면은 이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 이걸로 오늘 상한가 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200억이 아니라 한 500억 정도 들 것 같으면 일단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마음대로 수급을 움직여가지고 드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변동성이 터진 상태에서는 수급이 붙어주느냐 혹은 매물이 나눠오느냐에 따라서 기본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있는 거거든요. 그 측면을 봤을 때 추가 상승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일관적으로 보고 변동성이 나온 종목들을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추세 때 단기 급등했던 추세대를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은 급등한 게 아니라 우상향을 꾸준히 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이평선들이 5일선이나 21선 중심선으로 얘기를 하는데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와서 변동성이 넘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짧게 3일선이나 11선을 지지를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어버 반도체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가 눌림목을 줄 때 정확하게 파란색 라인 11선에서 딱 지지가 나온 다음에 다시 양봉 뜨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위에서 윗꼬리를 내고 있지만은 밑에 꼬리를 살짝 내주면 또 11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11선 라인을 크게 깨지 않는 한 꾸준히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유를 하시다가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게 11선이 그럼 지금 당장 파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11선도 꾸준하게 따라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이평선이라는 게 뭡니까? 앞에 있는 하루치가 하루가 지나면은 앞에 있는 하루치의 가격을 빼고 뒤에 있는 하루치를 넣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도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 우상향을 하는 것들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주가가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 주가를 하향 이탈할 때가 될 겁니다. 이때 팔면은 이때 팔아도 늦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11선 기준으로 잡고 꾸준하게 우상향 여부를 체크해보자. 지금은 고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부 반도체 또 이렇게 단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또 지지가 되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는 150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아이센스 28,900원의 비중은 30% 상담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아이센스 오늘 2% 하락하면서 26,0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의료기기 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망 어떻게 볼까요? 최근에 이제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다가 눌림목 정확하게 주고 다시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이나 11선 기준선을 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좀 비교를 해볼까요? 어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기에 정말 급등이 치고 나왔기 때문에 3일선이나 11선 이평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나서 쭉 조정을 주고 나서 241선 장기평대에서 찍고 눌림목 주고 천천히 차트를 우상향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1선 기준으로 봤을 때 깨지 않는다면 꾸준히 우상향 추세는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보유할 때다. 기준은 21선 깨지 않는다면 추세 타고 간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센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아까 전에 넥슨 타이어 얘기도 했지만은 네. 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차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자동차 부품주들도 관심이 많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기아가 정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시세를 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인 서현 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중에 내 외장재나 상용차의 시트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범퍼라든지 콘솔이 이제 뭐냐면은
근데 그 앉아 있으면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옆에 이제 운전석 옆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열리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걸 콘솔 박스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 뭐 이제 뭐 영수증. 지갑도 영수증도 넣고 휴지도 넣고. 휴지도 넣고 뭐 담배도 집어넣고 뭐 이런 거. 네. 이 콘솔 박스나 이런 이제 내 외장재 그리고 도어 트림이라 해가지고 문이 있으면 문에 이제 그 철판같이 외장형으로 돼 있는 그 트림들도 만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자동차 부품주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 공장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진출했는데 조지아 공장에 동반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1,00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하면서 현대차, 기아차가 물건을 만들 때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미국에 바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추가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전기차용 주력 부품 도어 트림이라든지 필라 트림까지도 공급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로도 엮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현대차의 미국 생산 확대하고 고부가 같이 차종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서현이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달 안 남았는데요. 총선이 되면은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정치 테마주도 잘 찔러 들어가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서현이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현직 대통령 관련주로 움직였던 바가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 움직였었는데 이유라고 한다면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움직였던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치 테마주라는 게 어쨌든 보면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미리 이제 조금 찌라시도 만들고 매집도 하고 큰 손들이 움직이면서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총선 인근 되면 정치 테마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아마 대통령 관련된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여당 쪽 관련된 테마로도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치 테마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아직 정치 테마주로도 수급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는 수급이 붙기 전에 샀다가 수급이 붙은 다음에 뉴스가 나서 정치 테마주를 엮이면 그때는 빠져나올 궁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자동차 품주로도 메리트가 있고 거기다 정치 테마주로도 아직 움직이지 않은 구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중요한 건 실적이죠. 화면 보시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실적입니다. 2020년에 485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 2021년에 660억, 그리고 2022년에 1,500억까지 거의 두 배 반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 올해 3분기까지 1,47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의 영업이익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지금 1.5배에서 2배 반씩 거의 연 단위로 보면 2배씩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다가 많이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조정을 주고 241선 인근에서 지지를 준 다음에 반등을 줬는데 단기적으로 반등 줬다가 눌림목을 주는 오늘 자리가 전에 한번 돌파했던 저항선 라인에서 지지를 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항선 라인에서 깨고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왔을 때 그 자리가 지지선이 되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지금 정도에서는 찔러 들어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언제나 종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항상 하루의 변동성이 끝난 종가를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서 1차 목표가는 22,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 정도면은 쭉 라인을 그려보면은 전 고점 전에 2파동 정도에 나왔던 고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잡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전고점, 직전 고점인 최고점이 29,800원인데 29,800원은 윗꼬리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윗꼬리 좀 더 밑에 부분 봉 차트가 있는 27,000원 정도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손절가는 밑에 있는 하방 말씀드렸던 241선 인근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241선이 깨지면 안 되겠죠. 15,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 없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다크호스 공략주는 서현이화였습니다.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이고요. 올해 총선을 또 앞두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보시고 가격 전략들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들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4시에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